네, 반갑습니다. 나연구소 오경화 대표입니다. 오늘도 우리 멋진 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저도 교수님과의 인연이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막막하고 비전이 안 보일 때 우리 교수님 만나서 또 어떤 1인 기업에 대해 눈을 떴고, 그때 1인 기업 제가 기본 과정 83기랑 프로 8기를 수료했는데, 그때 공부한 게 지금 한 5, 6년 지났는데 굉장히 많은 어떤 성장을 음, 했었는데, 이제 그럴 수 있었던 비결이 그때 1인 기업 공부하면서 이렇게 오래 갈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철학이나 이런 본질을 잘 배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늘 교수님께 이렇게 감사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아무튼 그때 공부했던 것들을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늘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김혜환 교수님께서 그 바쁘신 와중에도 또 이렇게 멋진 책을 쓰셔가지고 그 신간도 소개하고 또 1인 기업이 멘토링이 중요하다는 걸 저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런 정말 20년간 이 수많은 분들을 1인 기업가로 만들어 드신 그런 어떤 멘토링 시스템에 대해서 또 소개해주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교수님 말씀도 한번 잘 들어보고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면 공중지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시작할까요? 네. 이번에 이제 제가 다섯 번째 책을 썼죠. 예. 제가 목이 조금 안 좋아서 약간 걸걸될 수도 있는데, 제가 유튜브를 매일 찍는데, 멘토링 상담도 하고 강의도 하다 보니까 건강한 목을 유지하는 걸 포기했다고나 할까? 그래서 듣는 분들에게 죄송하니까. 다시 한 가지 부탁은 혹시 지금 들으시면서요, 몇 분, 이렇게 소규모로 들어오셨지만, 혹시 카메라를 여시고, 제가 오늘 강의가 그냥 교육을 받는다라는 생각보다 이야기를 나눈다라는 생각에 제가 여러분들을 좀 보고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네, 카메라를 좀 열고 같이 마주하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어, 일단 이거 추천한다는 게 이제 여러분 글을 좀 많이 쓰시죠? 근데 글을 쓸 때도 그 글을 잘 쓰는 방법보다 더 중요한 건 이 글을 누구 위해서 쓰는 거지? 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한테 필요한 거지? 학생들이 이제 제가 방학 때 캠프를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한테 물어봐요. 넌 누구 위해서 공부하니? 그럼 애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뭐 나 위해서 공부합니다 해도 뭐 그 정도만 해도 뭐 엄마요, 아빠요. 엄마가 네 공부가 왜 필요한지. 그러니까 그게 목적이거든요. 대통령이 되고자 합니다. 그건 누구 위해서? 이게 누구죠? 제가 책을 쓸 때도 지금 멘토링을 할 때도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나드리는 건 아니고요.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누군지를 먼저 설정합니다. 여기 있죠. 첫 번째는 퇴직을 앞두고 막막함을 느끼는 직장인입니다. 좋아요. 퇴직을 앞두고 막막함을 느낄 때는 두려움이 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이 언제 두려우냐면 그 하드웨어가 바뀔 때입니다. 시스템이 바뀔 때, 사는 방법이 바뀔 때, 세상을 보는 시각을 바뀔 때, 이럴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패할까봐, 실수할까봐, 넘어질까봐. 두 번째는 뭐 프리랜서인데요. 좀 체계적인 성장 전략이라고 얘기했지만 말하자면 고정 수입이 없는 이겁니다. 고정 수입이 없는 프리랜서. 프리랜서의 뜻이 뭐예요? 일단 프리랜서는 흑기사입니다. 흑기사. 누군가를 대신해서 싸워주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프리랜서는 그 일이 있으면 돈이 되고 없으면 돈이 안 되고 불안할 수 있죠. 세 번째는요. 크리에이터예요. 멋지죠? 지금은 크리에이터 시대입니다. 콘텐츠 시대.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나만의 브랜드가 없어요. 여러분, 나만의 브랜딩이라는 거는 고객이 나를 무엇으로 어떻게 인지하는가 이겁니다. 우리 여기 우경화 대표님 뭐죠? 나 연구소. 나를 찾는데 저 사람을 찾으면 책도 많이 썼고 강의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색깔이 분명하죠. 그게 이제 브랜딩입니다. 근데 만약에 크리에이터에게 브랜딩이 없으면 뭐가 됩니까? 저는 아주 단호합니다. 기술자가 됩니다. 예, 기술자가 됩니다. 그건 사업이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크리에이터, 영상 크리에이터, 뭐 글 쓰는 것도 크리에이터죠. 새로운, 그러니까 창조적인 일을 하는데 기술자에 불과하다. 왜?
자기 브랜딩이 없다는 건 자기 정체성이 없다는 거고, 자기 목적이 없다는 거고, 자기 길이 아니라는 것. 이거 고민 누구나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스타트업들. 네, 그 스타트업도 뭐 요즘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 가능한 성공을 원하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장 어렵거든요. 근데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주도적이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주도적이어야 됩니다. 책을 쓰는 기술을 잘 익혀서 책 쓰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목적, 대상, 고객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자서전, 저도 그런 꿈이 있어요. 자서전 한번 써볼까? 저는 그 차라리 인생을 마감할 때 자서전을 쓰지 말고, 어, 마감 전, 젊었을 때 자서전을 미리 쓰면 어때요? 예, 미래 자서전. 그럼 삶이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방향도 있지만 또 하나는 내가 쓴 이 자서전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이게 대상이거든. 그게 지속 가능한 선장을 만드는 겁니다. 안정적인 수익 구조. 이게 1인 기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갖고 있는 과제고, 1인 기업을 하고자 하지만 하지 못하는 분들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방법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가 뭐 직장 생활도 좋아요. 저는 제가 추구하는 1인 기업은 말하자면 특정한 직업이 아닙니다. 특정한 직업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강의 시작할 때 우경아 서장님이 뭐 대기업에서 이제 50대 이후에 나가게 한다. 그들이 뭘 할 것이냐. 치킨 사업을 할 것인가. 또 아까 뭐 이제 택배를 하냐. 뭐 여러 가지 나오는 직업들이 있죠. 저는요. 그 어떤 직업도 의미가 없는 업은 없습니다. 거기에 내가 누군데 이런 자존심 갖다 들이대면 어떤 일도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일로부터 시작하여 본인의 일과 삶이 기업이 되도록 경영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넌 1인 기업보다는 뭔가 좀 함께 일한 그런 얘기 하지도 마세요. 모든 기업은요, 다 1인 기업부터 시작했습니다. 나연구소 우경화 대표 혼자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게 선능력이었죠? 네. 선능력에 어느 분의 사무실에 옆에 같이 있게 되었다고, 예, 그때 기억나요. 예. 근데 이제, 예, 우경화 대표님이 가장 큰 걱정이, 근데 아무도 안 온다고, 그때 내가, 그래서 기다려보라고. 예. 그 시에 갔더니 이렇게 동그라니 있는 책상에 혼자 앉아 계셨, 혼자였다니까요. 몰라요. 그때 우경화 대표가 지금의 이런 상황을 꿈을 꿨을까? 아마 꿈을 꿨을 것 같아요. 꿈은 혼자 꾸는 겁니다. 같이 꾸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나다운 일을 찾고 싶은 조직인이 어떤 상황에서도 그걸 경영하고자 마음먹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얘기한 이 6가지 부류에 있는 분들은 팩트입니다.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존재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시작하여 여기 오른쪽에 있는 분들이 그래도 우리 1인 기업 과정에서 사업을 잘하는 분들의 사진인데 이분들이 이제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날 컨퍼런스를 합니다. 우 대표님도 여기서 하셨죠? 예, 자기 사업을 얘기하고 뭐 얘기할 정도면 사업이 안정적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이제 A to B예요. A는 뭐죠?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지금의 상황. B는 뭐죠? 뭐 우리가 뭐 부자가 됐네, 돈을 얼마나 벌었네. 뭐 제가 사실 그렇게 막 과장하는 건 좀 약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나의 초점을 분명히 하는 것,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룬 사람들이 이 오른쪽에 흑백 사진 안에 있는 분들입니다. 보시면 아마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이분도야, 이분도야, 이분도야. 그렇죠. 대부분 이런 기업을 얘기하는 분들이 다행히도 저와 함께 이런 기업을 나오신 분들이 아주 많이 계십니다. 저는 원래 그래도 뭐 자칭 인정받는 대기업에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대기업의 수출, 제조, 공정, 기술만이 살 길이다. 네. 이런 쪽, 글로벌, 중국 공장, 시장, 뭐 이런 쪽에 이제 컨설팅을 하고 강의를 많이 했었죠. 우연한 기회에, 늘 우연한 기회 같아요. 제가 오늘 쓴 책의 첫 번째가 잠든 나를 깨우는 거거든요. 잠든 자신을 깨우는 건 분명한 사건입니다. 작은 사건이지만 그 사건을 들여다보면 제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많이 만들었죠. 혹시 지금 PC를 보시는 분들은 저는 명함이 없거든요. 여기 밑에 QR코드 있죠? 예, QR코드를 이렇게 핸드폰으로 찍으시면 제가 나오고요. 여러분들의 명함이나 여러분들의 소개도
저랑 하시면서 이런 강의지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제가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간 거죠. 지금은 제가 위에 있는 이른기업 CEO 경영 스쿨이 1단계, 두 번째가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2단계, 3단계가 프로 CEO 과정, 이렇게 세 가지 교육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요, 멘토링과 좀 다릅니다. 교육 과정의 특징은 교육 과정의 특징은 모르는 걸 알게 합니다. 그건 교육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아는 게 힘이다라고 얘기할 때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근데 멘토링은 좀 달라요. 멘토링은 아는 걸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그죠? 아는 게 중요합니까? 하는 게 중요합니까? 저는 뭐 단연코 둘 다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알기는 하는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는 거는 이렇게 몇 분이라도 모여서 제 강의를 들음으로써 이런 기업에 대한 지식을 아는 거죠. 그런데 그걸 다 똑같이 안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교육 과정을 운영하면서 이분들에게 집체 교육도 있지만 개별의 멘토링이 있지 않으면 아마 실행하기 어려웠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 대표님도 우리가 많이 만나고 식사도 하고 얘기도 대화도 나누고 자꾸 그런 과정들이. 근데 그 과정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건 아니고요. 그게 초기 한 3, 4개월 동안에 반복되며 교육과 멘토링을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런 결과를 얻어 가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좀 나름대로 해봅니다. 여기 보면은 오른쪽 밑에 이제 정광우라는 친구가 있는데 아주 오래전에 이른 기업을 수료한 친구입니다. 지금 뭐 대단히 성공해서 그 성공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시작할 때는 비슷한데 끝으로 가면 갈수록 달라요. 우리 나연고수의 우경화 대표님은 우경화 대표님대로 또 우리 지금 전국에 70개 업체 프랜차이즈 네일 그 하고 있는 박경화 대표는 박경화 대표대로 또 직원이 지금 뭐 혼자 시작했는데 70명이 넘는 정광훈 대표는 정광훈 대표다. 그러니까 각자 영역이 달라요. 그 영역의 끝에서 자신이 원하는 꿈을 이루는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어떻게 살아왔나? 일단 제가 낸 책들로 좀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는 이런 책들이었어요. 이런 책들이 보통 이제 CEO 리더십이죠. 근데 제가 상대했던 이제 컨설팅했던 대상들은 좀 기업인들이었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그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용기를 내라. 이때는 좀 어려운 시기, IMF를 겪고 기업들이 운영하기 어려울 시기였어요. 그래서 CEO들에게 주는 메시지로 이 책을 냈죠. 네. 뭐 그렇게 별로 팔리질 않았어요. 예, 그때 제가 CEO라고 안 그러고 저게 직원이라고 썼으면 더 잘 팔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직원이 CEO보다 시장이 크니까. 네. 어찌됐건. 그래서 하면서 경영자들을 많이 만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시대가 좀 바뀌면서 제가 죽어도 사장님이 되어라. 보니까 개인도 사장이 될 수 있다는 기회를 저는 알게 됐고, 또 그들에게 그런 희망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일과 삶이 사장이 되도록 만들라. 그리고 이런 게 대한 미래 트렌드.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사례들로 10분 경영이란 책을. 저는 이제 10분 경영이라는 컨텐츠를 갖고 있거든요. 팟빵이라고 그러죠. 예, 팟캐스트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지금의 이제 멘토링 5단계 책을 읽게 됐습니다. 말하자면 멘토링 5단계 책은 20년간 5천 명 정도를 멘토링하고 교육하면서 얻은 어떤 간추린 노하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이 책을 다 읽더니 저한테 그더라고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책을 쓰면 누가 당신 교육을 받겠느냐.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 디테일하게 현장감 있게 써서 굳이 교육을 받지 않아도 이런 할 것 같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어쨌든 그래도 됩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만들어졌죠. 이건 아주 까마득한 얘기죠. 2005년 4월이니까 벌써 20년이 된 겁니다. 이게 이른기업 경영스쿨 1기입니다. 이때 여기 있던 친구들 지금 거기다가 이분들이 다 사장 되셨고 가장 오른쪽에 회색 양복을 입으신 분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어디 개척교회 목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157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달에 제가 매년 신년 특강 하죠. 네, 우 대표하고 한번 한 적도 있었죠. 그래서 내년 1월 3일 날 신년 특강 하는데 여기 중에 몇 분을 제가 좀 초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함께 나누려고 하고 신년 특강 때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듣는 이런 북특강의 좀 최종 버전들을 함께 나누고자 이렇게 합니다. 그죠? 하나씩 조금 봐드리면 1단계 잠든 나를 깨워라. 이건 이제 제 책에 나온 실제의 목차입니다. 예. 잠든 나를 깨워라. 예.
일단 잠들고 있다는 건 뭐냐면 수면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익숙한 영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우경화 대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뭔가 결단을 하기 위한 정말 고민을 정말 많이 했죠. 근데 그 고민은 제가 그때 이렇게 만났을 때 느낌은 이미 이분은 깨어 있다. 왜? 그 익숙한 조직을 나오고자 하는 전제 조건이 이미 끝났었어요. 그죠? 저한테 묻는 건 방법의 문제였지, 하냐 안 하냐 이런 질문은 아니었어요. 저한테 와서 그런 질문 한 분 많아요. 이른격하면 망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질문인데. 근데 우경화 대표는 이미 할 걸로 결정하고, 그 다음에 방법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죠? 예. 이미 직장을 때려치기로 마음먹어서 익숙한 영역에서 나오기로, 이미 잠들었던 나를 깨우지 않으면 안 일어납니다. 저는 이제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인데 성경에 보면 깨어 있어라 라는 얘기 나옵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때가 이르리니 이겁니다. 그때가 언제 이르죠? 그때는 성경에 도적같이 이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깨어 있어라. 어떻게 하는 게 깨어 있는 겁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 깨어 있는 거 맞죠? 일단 깨어 있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그러니까 깨어 있다는 건 용기를 좀 내야겠죠. 이제 저는 상담을 좀 많이 해드려요. 근데 저한테 신청해서 오시는 분들은 사실 용기를 내신 거예요. 저는 그게 이미 본인이 깨기 위해 노력하고 결정한 거거든요. 누군가를 만나러 간다 하는 것 자체가, 고객을 만난다, 그것도 깨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커리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여기서 커리어란 어떤 직무보다는 스탠스 같아요. 어떤 자세, 방향, 내가 어떻게 전환을 할 것인가. 이 전환을 한다는 것은 고객이 누구인가를 정해야 되고요. 내 컨텐츠가 무엇인가도 정해야 되고요. 어떻게 고객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도 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거기에 집중할 수 있죠. 근데 많은 분들이 커리어 전환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뭐 하면 돈 되는지 찾으러 다닙니다. 그건 커리어 전환이 안 돼요. 내가 스탠스가 바뀌지 않았는데 뭐 유튜브에서 뭐 여기서 여기저기서 이게 돈 되는 방법이다라고 떠드는 것에 줄 서지 마시라 그 얘기입니다. 일단 나의 자세가 바뀌는 게 첫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술의 영역이 있고요. 하나는 관계 영역이 있어요. 그거는 어떤 사업이든지 똑같죠. 근데 아직 약간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기술의 문제를 해결해야 관계의 문제, 경영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기술이 아주 좋지 않아도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의 정도에 맞는 관계를 찾는 겁니다. 그게 인간관계와 올바른 소통의 기술이 아닐까. 왜냐면 인간관계의 이 소통의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존의 인간관계를 이해관계로 바꿔야 됩니다. 기존의 친구를 내 고객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리고 4단계는 성과를 만드는 영업과 마케팅입니다. 내가 가만히 글만 쓴다고 해서 성과가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책을 쓴다고 합시다. 책을 쓰기 위해서 글을 한 페이지 쓰는 거 성과입니다. 또 연속해서 써서 목차를 만들고 컨셉을 정해서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를 통해 책을 한 권 나오는 것도 성과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죠. 그 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리고 팔아야 됩니다.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궁극적으로는 그 책을 통해 누군가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의 성과를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엔요,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육성하고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저는 그게 5단계가 그런 1인 기업으로서 성장하는 단계는 딱 떨어지는 어떤 기준이 아니고요. 내가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거나 조금씩 조금씩 나빠지거나, 그게 딱 풀어서 이거는 회사 생활, 이거는 1인 기업 이게 아니고요. 쭉 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생기고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또 그 과정에서 책도 내고 시장이 만들어지는 1인 기업 성장이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일단 뭐 오늘 책을 중심으로 얘기하니까 책을 좀 얘기하는 게 좋겠죠. 책에 있는 몇 가지 문구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는 못하고요. 1단계와 2단계 하고 5단계 정도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책을 읽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1단계, 잠든 나를 깨우는 거 좋습니다. 예, 좀 조금 읽어드릴까요? 이런 기업을 시작하려면 자신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어떤 직업이 자신에게 맞는지, 자신의 역량은 어느 정도인지,
아는 것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리딩 기업에서 이거를 혼생 시간이라고 합니다. 과거의 실수를 복귀하고 미래를 상상하고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고민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독수리가 되기 위해서는 절벽에서 떨어져 봐야 됩니다. 그래야 내 날개가 펴지는지 안 펴지는지 날개를 펴는 연습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죠.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익숙하지 않은 것에 도전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잠든 나를 깨우는 방법입니다. 제가 멘토링을 하다 보면 아까 그랬죠. 교육은 모르는 걸 알게 하는 거지만 멘토링은 하지 못하는 걸 하게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껍데기를 깨는 어떤 그 방법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또 깨는 속도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멘토링은 그분의 고객의 속도에 맞춰줘야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제 네이버 카페를 비공개 카페를 만들어서 멘토링을 해드리는데 심지어 어떤 연세가 좀 있는 분이죠. 그 카페 하나 만드는데 한 달이 걸립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용기를 내고 있는 거고요. 또 그분은 그 자신의 잠든 날을 깨우고 있는 겁니다. 오늘 어떤 분이 오셨는데 강화도에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차를 가지고 오시나 그랬더니 이제 운전하는 게 좀 이렇게 만만치 않아서 전철과 기차를 타고, 전철과 버스를 타고 오셨는데 2시간 걸리셨대요. 2시간 걸리셨대요. 근데 제가 할애드릴 수 있는 시간은 1시간 정도였는데, 야, 2시간을 투자해서 1시간 오신 분 어떠세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분은 저를 1시간밖에 만나지 못했지만, 그분의 용기는 단연코 2시간짜리입니다. 그 용기만큼 본인은 깨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라는 거죠. A to B. 그죠? 1인 기업가로서 진정한 성장을 위해 던져야 될 질문은 무엇인가? 네.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어떠한 도전을 통해 나의 사업을 확장할 것인가? 여기서 중요한 건 도전과 확장입니다. 우리가 도전을 하고 열정을 갖고 성실하게 움직일 때 보편성을 벗어나야 됩니다. 누구나 다 하는 도전 말고 나만의 도전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중요하죠. 어떻게 네트워킹을 활용해요? 나의 비즈니스를 성장시킬 것인가? 이 질문이에요. 라는 질문은 자신의 사업을 더 넓은 범위로 확장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른 기업가들의 만남, 지식 공유, 또, 예, 그리고 관계 형성을 통해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고, 이 이를 사업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아까 제가 우리 컨퍼런스 때 발표했던 1인 기업에 성공하셨던 그분들의 과거를 제가 생각해 보면 과연 이거를 꿈을 꿨을까? 아니에요. 본인이 갖고 있는 기대치는 있었지만 그 상황에 적응하는 거예요. 새로운 상황에. 저는 그것을 허들이라고 합니다. 아마 우리 우경화 대표님도 지금 이렇게 사업을 잘해 가시면서 그때그때 있었던 허들이 있었잖아요. 그 허들을 넘은 거예요. 그 허들을 넘어가며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거죠. 저는 그게 가장 정확한 말이 아니겠는가. 계란이 깨지는 경우가 2가지가 있어요. 만약에 내부의 변화를 통해서 깨진다면 병아리가 됩니다. 생명이 된다는 거죠. 근데 어쩔 수 없이 두고보다 미루다 어쩔 수 없이 상황에 깨지면 뭐가 돼요? 계란 후라이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것도 A to B, 영향력의 가치예요. 생명의 가치를 가질 것인가?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단기적인 목표의 가치를 얻을 것인가? 이건 다르다는 거예요. 영향력은 일종의 내적 동기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예, 여러분들 누구를 도우시겠습니까? 제가 그 자녀들 캠프를 할 때요. 자녀들 캠프를 할 때 학생들에게 물어보거든요. 넌 누구 위해서 공부하니? 라는 걸 질문을 꼭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뭐 엄마요, 아빠에게 다시 질문해요. 만약에 네가 성공했어. 그리고 만약에 네가 성공하고 뭐랬을까? 부자가 됐어. 누굴 돕겠니? 누굴 돕겠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얘기를 합니다. 뭐, 아프리카 난민도 돕고 싶고, 뭐, 장애인도 돕고 싶고, 불쌍한 분도 돕고 싶고, 독거노인도 돕고 싶고. 저는 그게 자녀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그들을 위해서 공부하면 성공하는 거야. 이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돕는다는 건 영향력이거든요. 어떤 내적 동기를 갖고 계십니까?
지금 혹시 지금 그 강의를 카메라를 켜지 못하는 상황에서 듣는 분들이라면 혹시 제가 지금 여기에 QR코드를 띄우는 걸 카메라로 연결할 수 있으면 한번 연결해 보시겠습니까? 네. 카메라 연결하시고 이 질문에 한번 답해 보세요. 나는 누구를 돕고 싶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막 확장하고 막 매출이 오르고 새로운 사업으로 멋지게 성공하는 것도 중요한데 본질은 뭐죠? 본질은 고객이거든요. 그럼 고객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를 돕겠는가 이겁니다. 누구를 도우시겠습니까? 그죠? 자, QR코드를 찍으시고요. 한번 거기에 나는 누구를 돕겠습니다. 라고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를 돕겠는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설정한 고객은요, 1인 기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4050 남성 직장입니다. 물론 제가 그분들만 만나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분들을 중심에 두고 그분들을 위한 컨텐츠, 그분들의 문제들을 하나씩 개발하고 있는 거죠. 예. 한번, 한번 QR코드를 접속해서요. 한번 여러분들이 누구를 돕고 싶은가를 한번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여기서 또 새로운 언어를 얻을 수 있죠. 네. 좋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뭐, 메시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메시지 주시면 제가 선물도 나중에 또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좋습니다. 혹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거 좀 남기신 분들,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이대는 누구입니까? 그러면 이거를 다시 좀 긍정적으로 바꾸면 심리적 안정을 원하는, 이게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죠? 심리적 안정을 원하는 뭐 50, 60 여성. 이게 이 일인격으로 성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프로세스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한 이런 거의 반대는 뭐냐면 요즘 뭐 갖고 돈 된데 요즘 다들 뭐 갖고 1인 겹한데 여기에 휩쓸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20년간 1인 겹분들 도우면서 제가 얻은 저의 방법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됩니다. 어디에 맞추셔야 내적 동기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정말 그 마음에 내가 돕고자 하는 대상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좀 주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죠? 1단계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현실과 꿈의 괴리입니다. 그 퓨처 세이프라는 책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떤 회사가 망할 때를 보면요. 어떤 회사가 망하는가? 저는 그 기업 컨설팅을 오래 했거든요. 예전에 하고자 했던 수건 사업이 있죠. 특히 창업자의 수건 사업 이거 하면 망합니다. 예, 망하더랍니다. 왜냐하면 그건 전때에 창업자가 꾸었던 꿈이거든요. 그 시대에 과거의 꿈을 이제 와서 이룬다고 한다는 건 참 말이 안 되는 일 같아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현재에 걸맞는 더 큰 꿈을 꿔야 됩니다. 그래서 꿈이 바뀐다는 건 전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가 아는 만큼, 하는 만큼 바뀌지 않겠는가, 그죠? 우리는 미래를 향해 걷는 인간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죠? 언제나 새로운 경험 속에 새로운 미래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핵심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예. 우리가 그걸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그죠? 예. 그죠? 예. 자, 제가 그 메시지에 채팅에 제 거 채널 독 주소를 올렸거든요. 거기로 메시지를 주셔도 좋습니다. 여기다 넣으면 나중에 보관이 잘 안 되니까. 2단계 커리어 전환 순간의 내용 이건데요.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 아까 우리 우경화 대표님이 대기업에 있다가 이제 나와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맞아요. 그 얘기는 회사를 잘렸다, 퇴직했다가 핵심이 아니고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비전과 경험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비전이 있는 사람과 비전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좀 다릅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큰 방향에서 선택합니다. 유연성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이런 기업을 잘 읽어오신 분이 이렇게 될 줄 알았을까? 몰랐다니까요. 근데 아까 제가 그 상황에 유연성이 있게 적응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입니다. 비전이 없다면 일희일비하게 돼 있어요. 오늘 됐네 안 됐네. 오늘 누가 왔네 안 왔네. 이른기업 CEO 경영스쿨에서 비전은 이렇게 얘기해요. 비전이란 나를 움직이는 가시화된 감성적 미래 동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네. 우리 우경호 대표님 기억나시죠? 그죠? 예. 나를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움직일 수,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는데 아직도 벽지를 뜨고 일어난다면 아직 비전이 없는 거라 그 비전이 본인의 가슴을 뛰고 있지 않게 만드는 거죠. 비전이 있다면 아침에 일어나는 것 또한 달라질 수 있다니까요. 저는 매일 지금 거의 10년 넘게 매일 아침 6시 반에 일어납니다. 더 일찍 일어나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매일 저는 아침 7시에 독서 모임을 하거든요. 누가 오든지 간에. 예. 나를 움직이 있어야 되고, 비전이 있다면 아침에 일어나는 거, 가슴 뛰는 일, 그죠? 이걸 통해서, 눈만 감아도 보일 만한 나의 감성적 일이 바로 나의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아무리 해도 저는 가슴이 뛰지 않아요. 네, 가슴이 뛰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네, 가슴이 뛰지 않는 분들은 가슴이 뛰도록 뛰십시오. 그게 내 커리어를 전환하는 방법이지, 누군가가 나한테 어떤 기회를 주었다, 뺏었다, 여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 책에는 없는데 설명이 좀 되어 있긴 해요. 요즘은 이런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때요? 이런 책들 많이 읽으시나요? 돈 버는 법, 또 퇴근 후 2시간, 어떻게 퇴근 후 2시간만 하는데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을까요? 이런 유튜버, 한국에서 돈 버는 100가지 방법. 제가 이 저자 아는데 이 저자 아직도 전세에 살고 있습니다. 이 취재해서 만든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500원으로 5만 원 버는 법, 뭐 이런 거 너무 많죠. 그죠? 이게 이제 이런 어떤 결과가 사례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면요, 같은 결과를 내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히 젊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직장 생활을 못해요. 왜요? 의미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직장 생활 하라 마라의 의미가 아니고, 본인이 이런 어디 떠다니는 정보를 내가 몰라서 이렇게 사나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현재의 여러분들의 현실에서부터 자신을 기업화하고 전략화하는 데 힘을 써야 된다는 거죠. 세 가지가 있어요. 이 비즈니스 모델의 세 가지. 첫 번째는 시간 자본입니다. 시간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저는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일들은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오래 할 수는 없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은 좀 힘들어요. 잘리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중요한 건 뭐죠? 시간 자본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지식 자본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책을 쓰고자 하는 것도 이런 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을 쓰면 내가 어떻게 보일 것인가라는 피상적인 것에 너무 초점을 두지 마시고,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이나 가치를 어떻게 하면 지식으로 만들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핵심은 고객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자본으로 일할 땐 원가 관리, 원가 관리는 가장 중요한 건 시간 관리겠죠. 그죠? 에너지 관리겠죠. 근데 지식 자본으로 가려면 그냥 책을 쓰고 글을 쓴다고 해서 다 지식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고객, 대상이 누구냐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들을 위한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그럼 그 다음 답은 어떤 자본이냐?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격이라는 게 있거든요. 강점도 성격에 있습니다. 그것이 뭐가 돼야 됩니까? 인격이 되고 가치가 돼야 됩니다. 이쪽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디로? 인격 자본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제가 뭐 우리 우경화 대표님도 워낙 좋아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경화 대표님을 만나고자 합니까? 근데 결이 맞는 사람도 있고 결이 안 맞는 사람도 있는데, 다 만날 수는 없는데 결이 맞는 사람과 만나기는 어렵잖아요. 그럼 그때는 성격대로 하시면 안 되고 인격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 어때요? 돌을 좀 많이 닦으셨죠? 우 대표님도, 그죠? 예. 이러한 사람, 저런 사람, 그죠? 그러면서 사실 우리가 인격화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빵살에 태어나서 몇 살에 죽습니까? 뭐 90, 그죠? 진짜 운 나쁘면 100세, 120세 살 수도 있거든요. 좀 구우나면 369, 369예요. A라는 시대에서는 사실 사는 게 중요하니까 어떻게 삽니까? 열정을 다해서 살죠. 그다음에 B의 시대는요, 성장하면서 합니다. C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저는 C는 나누면서 살아야 된다. 인격 자본 갖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되며, 그게 지속 가능 성장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2단계 커리어 전환의 순간에 보면 우리가 사람이 아닌 목표에 경쟁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사람에 경쟁하는 건 경쟁 의미 없죠.
그죠? 그 조직에서 하던 일을 빼앗겼다고 할 때 어떤 특정한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죠? 그것에 너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과 경쟁하는 것만큼 가치가 낮은 일이 없어요. 완전히 구시대적 관점이죠. 우리가 경쟁해야 될 대상은 뭐예요? 목표입니다. 성과입니다. 새로운 일을 맡았다는 건 곧 새로운 성과를 바라보게 만드는 뜻이죠. 새로운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이 지금부터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는가 이거죠. 제가 이걸 명시한 겁니다. 어떤 거 생각하십니까? 그죠? 요구라는 거는 나의 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거고요. 욕구라는 건 나의 사업을 하고 싶다는 욕구. 요구라는 건 그럼 어떻게 해야 내 사업을 잘하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어떠세요? 나의 사업을 하고 싶다는 욕구는 갖고 계신가요? 갖고 있을 겁니다. 그 오늘 이런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해야지 잘 되는지 알고 싶다는 건 요구예요. 이걸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창업을 좀 잘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이건 10년 전에 나온 책인데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남자, 여자 모두 군대를 가죠. 군대 가서 창업 기술을 배웁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도서관, 여기 도서관에 뭐라고 써 있어요? 조용히 하지 말 것. 우린 이거를 하브루타라고도 합니다. 하브로타라는 문화가 있고요. 또 하나는 후츠파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특징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브로타 학습법을 통해서 이들이 하는 게 뭐냐면 자유롭게 세상을 보는 것, 도전하는 것. 후츠파가 그러거죠. 뻔뻔한 것, 이런 것들이. 지금도 이스라엘이 하는 그 짓을 보면 되게 뻔뻔하지 않아요? 그죠? 예. 그게 어디로 가서 성과를 냈냐면 미국 실리콘밸리에 가서 성과를 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어떤 창업 정신?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말고 동양 쪽에서 창업을 잘하는 국가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중국입니다. 제가 일부러 여기 중국에 오성기를 갖다 붙인 겁니다. 이 창업 국가예요. 여기는요, 이런 카페가 있어요. 그죠? 전 중국에 좀 오래 있었는데, 이런 카페가 있습니다. 이런 카페를 뭐라고 그러냐면, 네, 처쿠 카페라고 합니다. 차고 카페. 왜 차고예요? 여러분, 빌 게이츠나 스티븐 잡스가 어디서부터 사업 시작했다 그랬죠? 차고. 참, 짝퉁도 짝퉁이지. 그런 거 짝퉁 잘합니다. 차고 카페예요. 근데 이 카페에 가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앞에 있는 사람과 처음 만났는데, 그냥 얘기하면서 자기의 창업을 꿈꿉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회사가 엄청 많습니다. 10억 달러면 우리가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거든요. 그 중국에서 시작한 지 10년도 안 되는데 10억 달러 이상을 매출을 올리며 유니콘 기업을 달성한 기업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다 어디서 시작했냐고요? 네, 척후 카페에서 시작했습니다. 척후 카페에서 시작한 이런 신생 기업들이 이렇게 많아졌다는 거죠. 한국은 사실 이렇게 창업으로 그 성장하기는 좀 어려운 나라이긴 합니다. 예. 누가 그러죠? 뭐 창업한다 그러면 쌍수 들고 반대한다. 그래요. 맞아요. 근데 결국 여러분들이 지금 책을 열심히 읽고 책을 쓰고자 하는 마음은 뭡니까? 결국 사업 아닌가요? 결국 1인 기업 아닌가요? 이걸 통해서 수익을 내고자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뭐, 제가 너무 솔직하게 깠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책을 쓰는 게 중요합니까? 책을 파는 게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그리고 내가 책을 쓰면서 나만의 컨텐츠와 나만의 주제와 나만의 브랜딩이 없으면 아마 그 책을 통해서 누군가 나를 부르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영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2030년, 5년 남았죠? 1인 기업 CEO 캠퍼스의 비전은 월 1,000만 원 시스템 수익의 1만 명의 1인 기업을 세운다. 네, 1만 명 세우면 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우경화 대표님이시고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여러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성장 가치를 통해서 이런 결과를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죽어도 사장님이 되고, 그걸 위해서 제가 멘토링을 해드리고, 또 저한테 배우신 분들이 지금 우리 우 대표님처럼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멘토링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월 매출이 얼마냐? 1,000억입니다. 연 매출이 얼마냐? 1조입니다. 그러면 김영환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최종적 목표가 뭐냐?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가 바뀌는 겁니다. 아까 이스라엘 얘기했죠? 과연 이스라엘에 대기업이 있나요? 없습니다. 근데 그들은 창업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기업을 꿈꿀 필요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중국은요, 대학교 졸업을 해서 졸업을 앞둔 친구들에게 졸업 후 진로를 묻는 질문의 85%가 창업입니다.
그러니까 창업을 한다는 거는 어떤 기술이 없어도요. 본인이 갖고 있는 관심사와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경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경영 국가가 된다는 게 아까 우리 우 대표님이 그거 나오면 뭐 해야 되냐 할 거 없으니까 1인 기업 해야 돼.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죄송하도. 치킨집 해도 됩니다. 카페 해도 됩니다. 단 경영을 하라는 거예요. 장사를 하지 말고. 전략을 가지고. 그러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무 대표님이 얘기한 이분이 만약에 창업으로 치킨집을 했어요. 경영을 했어요. 성공하고자 하는 관계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성공한 노하우를 나누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우리 그 컨퍼런스에서 나왔던 사장님 중에 박경화 대표라고, 그죠? 우리 우경화 사장님 아시죠? 그죠? 그 조그만 그 네일샵을, 4평짜리 네일샵을 갖고 시작했어요. 10년 전에. 그분의 머릿속에는 비전이 뭐냐면, 프랜차이즈였어요. 그게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근데 이분의 열정이 보통이 아니셨어요. 제가 하는 이른기업 과정 재수강을 한 10번도 넘게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내일 업계의 김용환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결과적으로 지금요, 반디라는 브랜드로 내일 프랜차이즈를 하시는데요. 70억이, 연매출 70억이 넘습니다.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진 거는 그분이 물론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도 있어요. 그런데 선포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원하시면 제가 초대해 드릴게요. 언제든지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그죠? 5단계에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5단계에서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느냐,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의 관점에서 몰입하라. 어디에? 콘텐츠를 차별화시키는데 몰입하라. 저는 우경화 대표님이 진짜 갖고 있는 경쟁력이 지금 그 블로그예요. 직장 생활 할 때 바빠도 블로그 썼죠? 글을 썼죠? 우울해도 썼죠? 힘들어도 썼죠? 바빠도 썼죠? 아, 무서운 분이에요. 근데 그거를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 과정이 차별화가 된 거 아닌가요? 그죠? 몰입을 통해 만들어진 콘텐츠는 자연스럽게 고객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어요. 이걸 통해서 충성도를 얻게 돼 있죠. 단기적인 매출 증가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고객 관계도 만들게 돼 있죠.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필요로 하는 해결책을 어떻게 제시할 건지, 거기에 몰입을 하라는 거죠. 거기에 몰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돼서 그 콘텐츠가 나의 경쟁력이 되도록 한다는 거죠. 제가 어떻게 멘토링 하는지 잠깐 소개를 좀 드리면요. 이게 네이버 카페입니다. 비공개 카페인데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카페에 지금 저한테 멘토링 받는 분들의 카페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다 이름으로 되어 있죠. 다 비공개입니다.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은 여기 윤대호님의 카페에 보면 여기에 두 명이 돼 있죠. 제가 초대받았으니까 나와 윤대호님 두 분이 들어가 있는 카페입니다. 여기 게시판엔 브랜드, 멘토링, 콘텐츠, 목표관리 아이디어 딱 5개의 게시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정리하는 단계예요. 여성분들이 옷 정리 안 되어 있는 옷장을 딱 열면 뭐라고 한다고요? 뭐라고 한다고 그래요? 예? 입을 옷이 없다고 하죠. 근데 입을 옷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갖고 있는 경험을 정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물론 책 쓰는 거 중요한데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매일 A4 한 장씩 채우는 그 고생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럼 먼저 이 글감과 콘텐츠가 나누어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멘토링하는 방식을 이 비공개 카페에 글을 쓰며 저와 일주일에 한 번씩 통화를 합니다. 아니면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콘텐츠에 대한 상호작용, 제가 말하자면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해드리는 거죠. 제가 아까 그랬죠? 교육은 모르는 걸 알게 한다. 멘토링은 못하는 걸 하게 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컨텐츠가 쌓이는데 기간은 한 2, 3개월, 3, 4개월 정도? 그 꾸준히 집중하면 콘텐츠 100개 정도 만들면 뭘 못하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책을 냈는데 사실 이번에 책 제가 콘텐츠 60개 갖고 낸 거거든요. 물론 더 많죠, 저런. 많은 데서 6개를 줄인 거예요.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 우 대표님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책 쓰려고 글을 쓴 게 아니고요. 글을 쓰다 보니 나온 게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 책에서 하는 표현이 어떤 분은 너무 터프하다라고 얘기한 분이 있어요. 말하듯이 썼으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카페를 어떤 내용으로 채우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100개 정도 콘텐츠 만들어 놓고 딴 거 할까?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겠습니까? 못하죠. 그죠? 그 과정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선은 잠든 여러분들을 좀 깨우는 과정.
예, 저는 좀 이 책을 통해서 좀 간접적으로나 멘토링을 좀 받으시면 좋겠다. 사례를 통해서 커리어 전환을 하셔도 좋습니다. 아직 뭔가를 잃어버릴 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생각을 탁 바뀌면 내가 5도만 각도를 바꿔도 끝에는 50도의 차이가 만들어진다. 인간관계, 영업 마케팅, 일인기업 성장 전략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완벽할 필요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완벽한 걸 위해서 만약에 준비를 했다면 절대 이렇게 되지 못합니다. 이건 제가 보장합니다. 왜냐면 여기 있는 분들이 최고 어떤 분들은 막 15년, 최재형 씨 같은 경우는 저랑 더 오래됐어요. 여기 이지연 대표 같은 경우 거의 15년이 넘었거든요. 무슨 말이냐? 제가 이분들의 과거를 다 안다. 사실은 저분들이 착하니까 제가 이렇게 저랑 관계를 맺지 일반인이었으면 참 제가 불편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이분들의 과거를 아니까 제가 공부하는데요. 한 명도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수준에서 시작점을 만드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책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다 보시죠. 유튜브에 쇼츠만 보지 마시고요. 유튜브에 여기 인생 MBA라고 써 있죠. 요거 검색하세요. 그러면 이런 이미지로 되어 있는 콘텐츠가 많이 나옵니다. 보시면 어때요? 다 3분짜리죠? 다 3분짜리입니다. 3분짜리 강의 듣는 거 어렵지 않죠? 10분 경영보다 더 짧습니다. 3분짜리 강의가 있으니까 하루에 하나씩만 들어보세요. 제가 멘토링 하면서 사람은 언제 바뀌나 그랬더니 매일 바뀌어요.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요. 우경화 대표님도 갑자기 저렇게 바뀐 게 아니고요. 조금씩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전 조금씩 조금씩 바뀌는 과정에서 우리 우 대표님 만나서 도움받고 또 저한테도 오세요. 저한테 밖에서 도움받고 뭐 차라도 한잔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1인 기업을 꿈꾸십니까? 제가 오늘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어떤 1인 기업을 꿈꾸시는지 아까 저한테 QR코드 했던 그 카톡에 한번 남겨보세요. 아, 근데 어떤 이런 걸 꿈꾼지 난 모르겠어요. 오케이, 힌트 드릴게요. 그럼 이렇게 남기세요. 땡땡땡, 이건 이름입니다. 땡땡땡, 이름의 이름 기업. 이렇게. 우경화의 이름 기업. 김영환의 이름 기업이라고 이렇게 남겨보세요. 네, 남겨보십시오. 네, 그러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남겨보시고요. 네. 이렇게 남기시면 여러분들이 오늘을 좀 기억하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1인 기업을 하고자 하십니까? 네, 남겨보세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채널톡 주셨네요. 네, 이름의 1인 기업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죠? 예. 이분들이 제가 이번에 이제 이분들의 추천사를 거의 다 받았어요. 우 대표님도 써주셨죠? 예, 너무 감사해요. 다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하나의 서사를 만드는 거죠. 이분들이 그래서 그 책을 보면 뭐 추천서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추천사를 하신 분이 이른 기업 몇 기고 몇 년도에 했는지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제가 그냥 뭐 광고하기 위해서 뭐 20년 동안 5천 명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죠. 이게 팩트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그 중에서 정말 성공한 분들 다 저랑 연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함께 이런 서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뵙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성수동에 있습니다. 서울 숲에. 성수동에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그 상담을 할 때는 스마트 스토어에서 비용을 좀 받아요. 예, 33만 원, 그래서 몇 가지 진단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오신 분들은 제가 지금 무료로 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강의를 제가 보니까 이 줌으로 된 녹화 파일은 드려도 잘 못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녹음을 했거든요. 그 녹음 파일을 좀 드릴게요. 예. 그러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까 여기에. 그래서, 그냥 카톡에 그냥 무료 상담이라고 그냥 하나 남기시면 제가 일정표를 드릴게요. 그럼 그 일정표를 보시고, 선택을 하셔서 뭐 만나셔도 좋고, 통화해도 좋고, 줌으로 해도 좋고, 제가 일종의 하나의 페이스메이커가 될 테니까 그렇게 시작하셔도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이 뭐 누가 상담합니까? 다른 분들이 직원이 아니야? 아니에요. 제 직원들이 있지만 고객을 만나는 건 다 제가 합니다. 예. 관건은 시작이 중요하죠. 예. 상담 받으면 이렇게 교육 받아야 되나요? 아예 안 받아도 돼. 상관없습니다. 예. 책은 사갖고 오시면 제가 사인이라도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두고 이런 소사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요거 영화에 대한 얘기만 하고 마칠까 합니다. 예. 도움이 되셨나요? 네.
한글한 영화인데 히트치는 영화는 아니지만 추천합니다. 유튜브에서 보실 수도 있거든요. 이 영화는 1920년, 그러니까 1919년 3.1운동 이후 1년 뒤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있었던 유관순의 스토리를 영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이 잡혀갔던 그 서대문 형무소입니다. 근데 그 영화에 보면 유관순이 나오고요. 두 명의 남자가 나옵니다. 한 명의 남자는 유관순의 학교 때 친구인데요. 엘리트입니다. 3.1운동 했을까요? 안 했죠. 예. 실제 3.1운동에 참여하신 분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일본어 공부해서 어디로 갔냐면 서대문 형무소에 취업이 됩니다. 놀랍죠? 예. 취업이 돼서 뭐 합니까? 유관수를 공문합니다. 그는 그 직장 생활이에요. 아까 아마 내가 얘기했던 시간 자본의 단계가 아닐까? 출근하고 퇴근하고 시키는 일하고, 그죠? 또 한 명의 남자가 있는데요. 그 남자는 대사가 한마디도 없는 할아버지입니다. 이 서대문 형무소에서 잡일을 하는 분입니다. 리어카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세탁물 들고 왔다 갔다, 이 정도. 마지막엔 이제 유관순이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왜요? 고문을 너무 심하게 받은 거예요. 몸이 팅팅 불고, 얼굴이 막 2배 이상 불고, 그리고 가만히 위에 누워 있습니다. 고문 받다가 지금 죽기 직전이에요. 그러다가 지나가던 이 할아버지와 이 유관순이 눈이 마주칩니다.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사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유관순이 뭐라 그래요? 그럼 누가 하냐고 라고 얘기합니다.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기준이 나이 50이라고 생각하거든요. 50이라는 나이 기준. 그죠? 우리 우 대표님이 50이 됐나? 아직 안 됐죠. 그죠? 곧 되실 거예요. 50이라는 수준이 그때는 뭐 꼭 먹고 사는 게 다 해결돼 있어야 되고 안정적인 삶 이런 것보다도 본인의 삶에 저는 기둥이 좀 명확해져야 된다. 주제가 명확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자서전 미리 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왜냐면 50부터 시작할 수 있는 일이 많거든요. 그런데 50부터 시작하는 일은 시간 자본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식 자본과 인격 자본으로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이른 기업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인연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가치들을 만들어내는 멋진 이른 기업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는 분들 질문을 하셔도 좋고요. 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저거 유관순 한 건 전에 교육 때 들었었는데, 음, 저도 그럼 누가 하나요? 이걸 듣고 막 제 속으로 내가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음, 설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죠? 맞아요. 일단 감사합니다. 그래요. 자, 오늘 아주 일당 백인 분들이 들어와서 너무 감사하고 또 좋은 인연이니까요. 그죠? 네, 좋습니다. 교수님 강의를 쭉 듣고 있으면 늘 항상 이게 옛날 생각 나면서 뭔가 초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생각이 항상 들어서 좋습니다. 그 얘기는 내가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한다 그 얘기야. 실은. 맞아요. 오늘 네. 보시니까 또 들을 때마다 새록새록 생각나네요. 첫 번째 책 쓸 때는 그런 생각 안 해요. 두 번째, 죽어도 사장이 되어라 책이나 그 이후의 책들은 거의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다른 걸 하지 않는 한은. 그래서 그 다음 책은 다른 분들의 이야기, 여러분들의 우리 우경화 대표님의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볼까라고 생각하는데, 네, 우 대표님 허락을 해야 내가 쓰겠죠. 그렇죠. 우리 1인 기업 분들 이런 스토리나 성장 사례들을 엮어도 좋겠네요. 이런 사례집 같은 네, 것. 이런 책은 내가 뭐 돈 받고 파는 것보다도 존재책으로 만들어서 많이 나눠도 좋을 것 같고, 그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에, 글 쓰는 재주는 없어도 사람들을 와서 만나고 정리하고 비전을 세우고 하는 일은 제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네, 그래요.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실 분 있다면 우리 우경화 대표님과 자서전을 멋지게 시작하시고 또 사업을 하고자 하신다면 저한테 오셔서요. 뭐 식사도 한번 하고 또 무료 상담도 받으면서 이렇게 시작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줌이나 통화로 해도 됩니다. 멋진 분들이 굳이 막 서울로 오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죠?
그래요. 질문 있는 분들 뭐 아까 채널톡이나 여기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좋고요. 네, 네, 열심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박청선 대표님 우리 오프에서 뵙고 줌에서는 처음 뵀는데 오늘 어떠셨나 모르겠네요. 음, 이래요. 뵌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카메라 못 여셔도 얘기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네, 그죠? 이선자님 혹시 제가 아는 그분인가요? 어, 혹시? 저희, 네. 저희 최근에 또 우리 책 쓰기 하고 계신 대표님이신데 되게 20대신데 엄청 열심히 하고 계셔요. 그 주미 어머니 맞나요? 네. 한번 제가 우리 사무실에서 뵌 적이 있는데, 그죠? 그 권사님 그분이 아닌가 싶은데. 네, 20대 분이신데 아, 엄청 열심히 20대 분이세요? 이선자님이? 아, 그럼 네, 아닌가. 그래요. 엄청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러시구나. 나중에 선자 대표님도 한번 교수님과 좀 만나 뵈면 너무 좋을 거 아니에요. 저 음, 이제 시작하시는 분이라서.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네. 여기까지 근데 할까요, 오늘? 네, 또 뭐 다른 질문 없으면 여기까지 하고요. 또 필요하시면 교수님 뭐 만나 뵈시면은 너무 인사이트 많이 얻으실 것 같습니다. 워낙 바쁘신데도 이렇게 먼저 이렇게 손을 내미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참 저도 그런 부분에서 많은 또 귀감이 되고 배울 점이 맞다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네.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요. 그 책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져서 많은 또 도움 됐으면 좋겠네요. 그때 제가 경아 씨가 블로그에 하나 잘 올려줘서 고마워. 아이고, 별 말씀이요. 네. 사장님, 저기 오경화 사장님 톡방에도 좀 알려주세요. 다들 어쨌든 사업을 기승전 이른겹 해야 되니까. 그죠, 임민영 사장님, 빨리 주무세요. 이분이 아직도 안 주무시고 이렇게 귀를 열고 계시네. 응? 이 피곤하면 또 어떠시려고. 응? 그러니까요. 저는 늘 우리 임민영 사장님이 건강한 모습으로 계시기를 늘 기도하고 생각합니다. 아시죠, 제 공감합니다. 마음? 네. 예. 네, 아무튼 무슨 저는 유익한, 네. 그 강의하실 때 김영환 교수님처럼 깔끔하고 산뜻하게 또 강의하시는 분 없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감사해요. 음, 아무튼 저런 강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항상 그게 궁금한데 기승전 너무나 결론이 잘 나와서 이번에 책 쓰신 거 축하드리고 음, 책 얼른 읽어보고 또 저도 블로그도 좀 작성해보고 그리고 저희 감사해요. 메일통방에 올릴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너무 자담인 멘토링으로 우리 윤민영 사장님 성공하시길. 감사합니다. 이미 그래요. 성공하셨죠? 뭐, 이미 성공하셨어요. 텐트에서. 그럼요. 윤민영 네. 대표님. 이제 더 자리가, 많은 사업자들을 잘 만들어내시고 멘토로서 성공하시면 됩니다. 그죠? 알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경화 대표님 얼마나 잘해. 응? 내가 어디 가면 다 우 대표님 자랑해. 응? 감사합니다. 더 그래요. 열심히 해야죠. 감사해요. 네, 아무튼 뭐, 연말 잘 되시고, 신년에 또 한번 뵙겠습니다. 네, 1월 3일 날 우리 북특강 오프라인으로 할 거예요. 그날 좀 시간 내서, 네, 어? 저기, 딸내미 좀 데리고 와. 어, 1월 3일이요. 예? 네, 1월 3일 1월 3일. 토요일이거든요. 네네네. 예. 그날 저녁 때 6시에 할 거니까, 음, 예. 그죠? 1월 3일 토요일 6시. 음. 네, 예. 체크해놨습니다. 그날, 부터 하려니까, 정민이 좀 데려오면 안 돼? 와서 여기 네, 맛있는 맛집에서 맛집 사준다고 하고, 정민이 혜민이 네, 좀 데려와 봐. 알겠습니다. 나는 경아 씨보다 애들이 더 좋아. 에, 엄청 이뻐져가지고 제가 듣고 가겠습니다. 아빠 말은 코로도 안 들어도 제 말은 듣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 잘 안 들어요. 그래요. 감사해요. 네, 네. 오늘 자, 시간 좋은 밤 감사합니다. 되시고요. 네, 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들 편안한 밤 되세요.